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군산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가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수제 맥주 사업 시작 5년, 그리고 수제 맥주 출시 3년 만인데요. 군산 수제 맥주 양산은 맥주보리 생산의 증가로 나타나서 농가와 제조업체가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의 산업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수제 맥주 산업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10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군산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제 맥주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정원 메이쿤 브루잉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군산에서 수제 맥주를 처음 만든다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그것이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맥주 양조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비어포트 거기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옮겼습니다. 상당히 증설해서 옮겼어요. 왜 이렇게 옮겼는지, 그리고 언제 옮겼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 과장님. 네. 군산 수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비어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네. 비어포트가 당초 생긴 곳이 그 원도심에 군산 수입업 한장을 리모델링한 네.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천정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적 한계 때문에 양조 시설이 그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비오포트 자체에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좀 증설을 하게 될 필요성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을 네. 찾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로 또 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생산 능력을 기존에는 이제 한 번에 500리터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설비를 이제 확충하면서 한 번에 1,500리터까지 3배 이상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생산하는 시간이 절약되고 또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맥주 가격을 뭐 20% 이상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기존에는 뭐 한 잔에 뭐 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4,000원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증설을 하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네.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제 맥주 그 증산을 위해서는 이제 설비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확장을 해야 되고, 이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와 그 이윤, 이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경제성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경제성 판단을 되니까 이제 증설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제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제 맥주는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맥주를 갖다 소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대형 맥주 회사하고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또 그에 더불어서 이제 그 가격을 낮추는 그런, 그리고 또 소비처를 늘려야 된다는 그렇게 네.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설과 함께 이제 맥주 생산량을 갖다 3배로 늘렸기 때문에 가격을 또 낮추고 이와 함께 또 상온 유통이 가능하게 캔 포장기와 네. 또 살균 시설까지 완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인하 효과도 되고 그다음에 상온 유통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3년 안에 앞으로 3년 안에 월 평균 한 18톤, 연간 한 216톤의 맥주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금액은 한 금액적으로 한 20억 정도 이렇게 네. 목표를 1차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20억 정도가 되면 군산에서 생산하시는 수제 맥주 제조업체들이 지금 한 5곳 정도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 수제 맥주는 이제 이
올해 3월에 이제 재오픈하면서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운영되면은 한 20억 원 매출 되면은 이 맥주 업체들이 이 자립이 가능합니까? 이정원 대표님? 20억 정도 되면은 자립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그보다는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보다는 더 저는 잘 돼야 네, 되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완전한 정착까지는 조금 그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제 맥주 사업을 시작한 지가 5년, 그리고 맥주가 출시가 된 지는 3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그 판매량이 이제 얼마나 됐는가 이걸 봐야 우리가 군산 수제 맥주의 앞으로 전망도 좀 볼 수 있고 시장성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 과장님, 판매량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군산 수제맥주 그 비오포트는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12월에 이제 그 불 꺼진 네. 원도심 지역에 이제 불 환히 밝히면서 개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 지역사회에서 좀 화제를 일으켰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원도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접근성 지역사회에서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마케팅은 저기 외부 관광객들 위주로 이제 네.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지금 우리 그 초기부터 2021년부터 같이 이제 저 수제맥주를 창업해가지고 운영 중인 청년 창업주인 메인쿤 블루잉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 메인쿤 블루잉의 매출액 신장세를 보면 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좀 경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년 10%씩 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가능성은 더 우상향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대 이제 그 생산량을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500리터를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연간으로 생각하면 풀로 가동한다고 그러면은 최대 생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판매도 그럼 가정할 것인지 뭐 마케팅 계획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텐데 결국은 이제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차적인 목표로 3년 안에 연간 216톤을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생산 설비로는 최대 뭐 산술적으로는 350톤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네. 뭐 그 전에 증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 연간 100톤 정도 네. 불과했는데 3배 이상 이제 물량이 증가하게 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캔 상온 유통이 가능한 그 캔 포장기하고 또 네. 살균 시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장 6개월 이상 상온에서 유통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 전에는 비오포트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냉장 판매만 가능했었지만 네. 지금 이제 상온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군산에 있는 뭐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또 음식점 등의 이런 지역들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가격을 또 대폭 인하했고 또 이제 그 포장지 개발을 또 해서 군산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수제 맥주 사업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청년 창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몇 곳이나 지금 여기 이 공동 양조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공동 양조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곳이 지금 운영을 네 하고 곳이요? 있고요. 네. 네네네. 지금 외지에서 이제 온 업체들 포함해서 외지에서 이제 이주해서 군산 쪽으로 이주를 네. 해서 온 업체 2곳을 포함해서 지금 총 4곳이 총 4곳이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네. 메이쿤 브루잉의 경우는 이제 월 단위로 얼마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맥주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월간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 같은 경우는 2,000에서 3,000톤 정도, 2,000에서 이제 3,000리터 정도 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상온 유통이 이제 가능한 이제 캔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처들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캔 제품이 나오면 네. 로컬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판로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월간 8,000리터 정도 네. 네,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월간 8,000리터 정도 팔면은 네. 어떻게 이제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자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이제 자립해서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게 네. 저희가 사실상 바라고 있는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8,000리터 이상도 판매를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군산에서 맥주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4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각 업체들마다 이 자신만의 독특한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수제 맥주의 어떤 매력이 있는 건데요. 각 업체마다 이제 그 레시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략 이제 레시피는 여러 가지 이제 가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가의 품질이 이 좌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레시피 개발 그리고 군산 메가의 품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4개 업체는 무조건 군산 메가를 사용해서 레시피를 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야 군산에서 만드는 맥주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개 업체마다 다 각각의 고유한 독특한 레시피들을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가 배합부터 해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사용되는 이제 다른 농산물들, 그 다음에 이제 홉, 그 다음에 효모, 각각 다른 레시피들을 사용해서 네. 창의적인 맥주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메인쿤 브루잉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류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하군요. 네네네네.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업체들 역시도 6개 이상들 생산을 해서 군산 맥주로 토탈 따지고 보면은 24개 이상의 맥주들이 네. 나오고 있다고. 24개 네. 의 다른 서로 맛이 다른 네, 그런 네, 맥주를 맞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군산에 오시면 이 24개 맥주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군산 수제 맥주가 이렇게 성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맥주 보리 생산 농가들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맥주 보리 생산 농가가 늘어나고 그래도 소득이 증가를 하수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 맥주 보리 생산량이 그동안 얼마나 늘어났고 경제성은 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농가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 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군산 지역에서는 지금 200헥타의 1000톤 가량의 메가형 보리가 이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25헥타 100톤이 그 양조용이고요. 네. 맥주 만드는 양조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식혜를 만드는 식혜 음료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메가형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2020년이죠. 2020년도에는 19헥타 정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4년이 지난 지금은 10배 정도 늘어나서 200헥타까지 이렇게 네.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는 그 보리 원료곡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메가형 보리 맥주용이나 그 식혜 음료용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보다는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소득 증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군산 메가를 쓰게 되면 그만큼 어떤 그 가격 경쟁력 여기 좀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이정원 대표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메가에서부터 이제 군산 메가를 쓰면서 겪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이걸 갖다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업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가 자체가 좀 비쌌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환율 자체가 올라가지고 환율 인자도 빠져서. 네네네. 네. 그래서 국내 메가가 어떻게 보면 좀 동등해진 수준, 네. 좀 저렴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고요. 초기 군산 메가에 비해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입 메가에 비해서 품질 자체가 현저히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데도 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퀄리티를 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로컬 원료
자체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이제 가치를 살려서 네.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더 이제 고착화시킬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보다는 더 나은 네.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항시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개척자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금 와서 바라보면 뒤를 돌아보면 아, 참 멀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야 될 길도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조기술 학습부터 레시피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판매처 확보 하나하나까지가 사실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규모 양조장들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 자체가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로 자체를 여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오프트 안에서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매출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람회나 행사, 그다음에 축제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매출들을 꾸준히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다고 생각할 때쯤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부터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로를 확대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실로 직접 체감하면서 이제 느꼈고요. 요즘 고민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양조를 넘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통과 마케팅까지 함께 고민하고 뛰어야지 저희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과장님. 네. 이제 군산이 이제 수제 맥주의 어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시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보면은 맥주보리 그리고 메가 그리고 수제 맥주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돼야 이게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이거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김 과장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군산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리 재배에 아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이제 맥주를 이제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또 생산된 보리를 가지고 메가를 만들고 네. 또 메가를 이용해서 맥주를 양조하고 이런 구조까지 다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 수제 맥주를 또 알리기 위해서 뭐 축제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스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한 4회째를 맡고 있네요, 올해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군산이 이제 명실상부한 수제 맥주 생산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참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정원 대표께서 앞으로 어떤 점을 해결해야 군산이 수제 맥주의 어떤 고장으로서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품질 관리랑 제품 개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아무래도 군산 수제 맥주, 군산이 이제 수제 맥주 중심지가 되는 하나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품질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더불어서 이제 마케팅 또 마케팅을 하려면 이제 군산 수제 맥주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를 네네. 개발하면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 과장님도 참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과제가
많고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만은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품질 개선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메가 생산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메가된 그 생산된 메가를 가지고 수제 맥주를 만드는 전문가들을 또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세계적인 또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품질적인 맥주들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 수제 맥주가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화 가능성을 보인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제 맥주 생산량 증가는 메가 생산과 맥주보리 재배 확대로 이어져서 농가와 제조 판매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확대가 되면 군산이 수제 맥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정책과장, 그리고 수제 맥주 제조 판매업체 이정원 메이쿤 브루잉 대표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